안녕하세요, 카전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 X4 xDrive M40D입니다. X4는 2010년에 1세대가 나왔고 지금 보시는 모델은 2세대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뒷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테일램프 보시면 아주 깊이 파놨잖아요. 그래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요, 좀 더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요. 후방 안개등은 왼쪽 하단에만 이렇게 들어갔네요. 앞모습도 좀 달라지긴 했는데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앞뒤 안개등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좀 보여드리겠고, 또 액티브 그릴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려 있는데 이거 닫힙니다. 그래서 처음에 냉간 시에 시동 걸면은 닫아서 엔진룸이 좀 더 빨리 데펴지게끔 하거나, 아니면 고속 중에 열려서 공기 흐름을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과열된 엔진을 식히든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범퍼도 역시 M 퍼포먼스 범퍼, M 범퍼가 들어간 거고요. 이 하단은 공기 흡입구가 있어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뒤로 잘 빠져나가서 브레이크를 식힌다든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런 에어 덕트를 통해서 잘 식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X4는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1세대 모델은 이미 나와 있는 X3를 갖다가 개량을 해가지고 만든 모델이라고 한다면, 신형 X4 같은 경우는 X3와,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2017년에 출시했던 X3를 기획할 적에 함께 기획한 모델이어서 좀 더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상당히 스포티해졌죠. 그래서 신형 3 시리즈에서 봤었던 이렇게 깊고 얇게 판 듯한 테일램프가 들어가서 차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루프라인도 보시면 1세대 X4 같은 경우는 좀 짜리몽땅했었거든요, 트렁크가. 근데 얘는 길어졌어요. 그래서 더욱더 쿠페스러운 라인을 잘 살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 차가 길이가 길어졌어요. X3와는 다르게 X4는 아무래도 쿠페 모델이잖아요. 문짝은 4개지만 X4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X3보다 좀 더 근육질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이제 M40D다 보니까 M 스포츠 디퍼렌셜이라든지 M 스티어링, M 브레이크 시스템, 또 M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지만 겉에서 봤을 경우에도 이런 M 퍼포먼스 파츠들을 많이 챙겼어요. 무엇보다 이 휠도 지금 M 퍼포먼스 휠이고, 저 브레이크 캘리퍼도 지금 파랗게 보이시죠? 4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갔는데 앞뒤 휠 타이어 크기가 달라요. 모두 21인치는 같지만 앞은 245, 뒤는 275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만 놓고 보더라도 차가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타이어의 어떤 접지를 유지를 하면서 달릴까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이런 사이드미러 캡도 M 퍼포먼스 파츠여서 카본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페인트를 차체 색깔과 달리해서 좀 더 스포티한 모델이라는 걸 드러내죠. 신형 X4는 M40D 모델만이 아니라 일반 노멀 모델도, 그러니까 20D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차체에 이렇게 굵직한 직선을 잘 살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쪽 펜더에서 시작해서 뒤쪽 도어 핸들을 지나서 오일캡을 지나서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숄더 라인,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라이트 캐쳐라고 해서 이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빛을 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차의 근육질을, 그런 볼륨감을 잘 살려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런 휠하우징도 이렇게 잘 마무리 해놨죠. 게다가 얘는 SUV인데도 보시면 플라스틱 요소, 그러니까 휠하우징에다가 플라스틱을 덧대잖아요. 그거 덧대긴 덧댔어요. 지금 근데 차체와 같은 색깔로 덧대놔서, 그러니까 요 얇은 라인, 또 이 밑에도, 그리고 이쪽도 얇은 라인 보시면,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하단에 보이시죠? 요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차체 색깔과 같게 도색을 해놔서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SUV이되 쿠페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멋쟁이로 그냥 만들어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린하우스도 보면은 뒤로 쭉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뒷자리 승객의 시야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이따가 실내 인테리어 설명할 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X4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리어 스포일러 같은 장식이 있는데 여기는 막혔어요. 지금 손가락 넣어보면 그냥 막혔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X4 키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M 칼라가 들어간, M카에서 봤었던 그런 키의 디자인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는 방식이고요. 공간은 지금 뒷자리를 세웠을 경우인데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2열 공간보다는 트렁크 공간을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는 활용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도 가스리프트식의 어떤 공간이 있어서 별도의 공간이 있죠. 그리고 저 바닥 꽤 깊고요. 왼쪽에는 또 그물망으로 공간을 구분해 뒀는데 여기도 또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뜯어내면 이 공간을 깊이 바닥에도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뜯어내면 별도의 공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C가잭과 고리가, 접이식 고리가 있고요. 접이식 고리는 하나 더 여기 있죠. 반대쪽에도. 그리고 트렁크 콤파트먼트, 요거는 떼낼 수가 있어요. 가볍게 떼낼 수가 있고, 2열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정도가 조정되는 폭이라서 상당히 적죠. 왼쪽은 지금 세운 거고 오른쪽은 붙인 건데, 가운데를 보시면 차이가 요 정도 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간단히 접을 수가 있어요. 전동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레버가 이 트렁크 해치에 바로 있어서 접어보면 넘어가는 건 스무스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당겨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접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공간이 나오죠. 쿠페형 SUV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은 상당히 잘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트 접은 건 이제 풀플랫은 아닙니다. 저쪽으로 갈수록 좀 각도가 생기는 구조예요. 그리고 양옆에는 이런 레일이 있어서 네트나 스트랩을 이용해서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흔들리지 않게끔 묶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쪽에 저런 밴드도 빼놓지 않았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요 밑에 달려 있어서 가끔 트렁크 해치 열고서 후진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하늘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후진해 보니까 뒤쪽 시야가 잘 보였습니다. 발을 이 밑에 차면 네, 열리네요. 근데 소리가 꽤 크네요. 열리고 닫힐 적에가. 다시 닫아보면 꽤 큽니다. 네, X4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어가 열리는 게 폭이 좀 좁네요. 도어가 좀 좁게 열려요. 공간은 이 정도가 되고요. X4는 2열 거주성보다는 트렁크를 좀 최대한 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2열에는 이쪽에 보시면 리클라인 조절하는 레버가 이렇게 있고요. 2열 시트 등받이를 조절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예요. 한 3cm, 5cm 정도. 그래서 요게 제일 세운 거. 근데 이거는 거의 90도여 가지고 상당히 불편해서 아마 이렇게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눕히고 다닐 것 같은데, 이러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주성이 나옵니다. 도어 포켓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2열 공간은 바깥에서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야에는 약간 좀 제한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 루프 라인이 뒤로 좀 완만하게 누웠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을 경우에 눈높이에, 성인 눈높이에서 여기서 걸립니다, 이게. 그리고 후방 시야도 요 필러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쪽창이라든지 아니면 요 쿼터 패널 같은, 쿼터 글라스 같은 경우도 시원하게 뒤가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주먹 한 개가 받게 들어가네요. 바트게 들어가는 수준이고, 발 놓는 공간도 발등까지는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시야도 앞보다는 시트 높이가 있어서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이쪽에도 별도의 어떤 공조장치를 해놨죠. 그러니까 X4 X드라이브 M40D는 3존이에요. 열선도 들어가 있고 송풍구가 참 큽니다. 그리고 별도의 수납 공간은 그냥 이 밑에 손바닥 하나 들어갈 수준의 높이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터널이
꽤 튀어나왔잖아요. 요 턱이 꽤 있어서 가운데 성인이 앉으면은 다리를 좀 꽤 벌리고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안전벨트 버클이 꽤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자리 이동할 적에 엉덩이가 빡 찔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전부 다 공용으로 쓰는 거죠. 컵홀더 2개가 있고 날개도 이렇게 잘 지탱하게끔 되어 있고요. 스키술은 따로 없지만 얘는 4대2 대 4로 접을 수가 있어서 아예 그냥 가운데 시트를 폴딩을 해버리면 뒤로 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2열 독서등이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독서등이 하나만 킬 수도 있네요. 이것도 좀 독특하네요. 그리고 여기 옷걸이가 있는데 이것도 회전식이에요.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뚫려 있어요. 네, 이 영상은 이제 뒷자리에 카시트를 장착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려는 영상이고요. 뒤에 태우나이는 90cm 키에 13kg 정도의 3살짜리 사내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공간이 아주 광활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성인 3명이 충분히 앉을 공간이 되는데, 물론 뭐 가운데에도 저 터널이 툭 튀어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다리를 상당히 벌리고 앉아야 되긴 하는데, 뒤에 레그룸이 아이를 앉혔을 경우에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이 지금 앞자리를 조수석을 좀 당기긴 했는데 그래도 발이 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이 정도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인테리어도 뭐 X3에서 봤던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그 부분이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BMW가 아주 일관되게 인테리어를 유지하는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M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조작하는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소스를 고르는 모드 버튼, 그리고 전화 응답 버튼과 뭐 채널이라든지 트랙 바꾸는 요 다이얼이 있고요. 왼쪽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조작하는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활성화, 그리고 리셋 캔슬 버튼, 그리고 차간거리 유지 설정 버튼, 그리고 속도 제한 장치, 그리고 얘는 크루즈 컨트롤 했을 적에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인데,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세트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누르면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10km씩, 그리고 살짝 하면 1km씩 늘어납니다. 계기판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계기판은 별도의 세레모니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냥 이렇게 떠요. 그래서 X5라든지 3 시리즈에서 봤었던 방식은 아니고요. 이 계기판은 기존에 5 시리즈 들어갔었던 계기판입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는 이렇게 달라져요. 에코 모드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왼쪽에도 이제 속도 제한이 걸리죠. 이렇게 120km까지, 물론 120km 이상 낼 수는 있지만 120km 이상 되면 아마 표시가 뜰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연료계, 그리고 가운데는 외기 온도와 시간, 그리고 M40D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평균 속도와 평균 연비가 밑에 뜨는데, 이건 이제 여기 있는 BC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 하이빔도 물론 들어갔죠. 오른쪽에는 보너스 마일리지, 지금은 0이고, 그리고 차지 상태, 그리고 이것도 평균 연비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엔진 RPM은 뜨지 않아요. 에코 모드에서는. 에코 프로에서는 오른쪽엔 수온계가 또 있고요. 콤포트로 가면 바뀌죠. 엔진 회전계가 오른쪽에 뜬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 또 색깔도 파란색이었다가 이제는 이런 검정색의 어떤, BMW가 원래 좀 주황색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계기판이 되면서 하얀 게 좀 더 시인성이 좋은지 이렇게 바뀌었죠. 왼쪽에는 속도계가 이렇게 뜨고요. 또 연료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차이는 없어요. 밑에도 그 에코 모드에서는 평균 속도와 누적 연비가 나왔는데, 얘도 이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죠. 콤포트에서는. 그리고 스포트로 바꾸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기어 단수가 크게 표시가 되고, 엔진 RPM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콤포트에서는 이렇게 단수는 없고요. 엔진의 RPM만 이렇게 1000rpm, 2000, 6000rpm까지, 레드존은 5500부터고 뜨는데, 스포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속도계도 지금 50, 100, 150, 200, 260이잖아요 스포트에서는. 콤포트에서는 이게 촘촘하게 20km 간격으로 촘촘하게 됩니다. 그 외에 수온계라든지 연료계도 바뀌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콤포트고 스포트는 이 정도 차이입니다. 이쪽도 이게 스포트, 콤포트. 그냥 어떤 저기도 바꿔야겠다 싶어서 바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기판은 이 정도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물론 들어갔고요. 그 커다란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5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였었던 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 대비 70%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지도 정보라든지 모든 걸 다 잘 보여주죠. 하지만 정통 M칸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M 퍼포먼스 게이지가 뜬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운전대에는 열선 버튼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이고요. 스티어링 휠 히터가 활성화됨, 비활성화됨만 설정할 수 있어요. 센터 페시아를 살펴보면은 엔진 시동 버튼은 약간 비틀어지긴 했지만 눕히지 않고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터치를 지원하는, 터치와 제스처 컨트롤을 지원을 하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화면도 전보다 더 커졌고, 메뉴는 똑같습니다. 미러링도 물론 지원합니다. 케이블 연결해서. 하단에는 비상등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센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드라이브 센서, 그 파킹 어시스턴트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에 끄고 켤 수가 있는 거고, 중단에는 독특하게 CD 플레이어가 남아 있습니다. CD 플레이어 요즘 많이 없애는 추세죠. 그리고 여기는 전통적인 그런 메모리 기능이 들어간 1번부터 8번, 7번 있네. 7번까지 있는 거고, 이 마지막에 있는 지구보는 누르면 커넥티드 드라이브로 한 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BMW 어시스턴스라든지 도로 긴급 상황 때 쓸 수 있는 메뉴들이죠. 모바일 기기 관리하기도, 여기 한 번에서 설정할 수가 있구나. 좋네요. 찾아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제 버튼들도 소재를 달리 했어요. 이런 쪽은 어떤 칠을, 플라스틱이 물론 칠을 한 거긴 한데 알루미늄은 아니에요. 소재를, 여기는 뭐 하이그로시와 이런 좀 플라스틱의 광택, 은색 광택 버튼을 칠한 다이얼을 섞었습니다.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래에는 공조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리고 아직도 같이 킬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BMW답게 누르면 꺼지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덮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M 로고가 들어갔고, 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별도로 끄고 켤 수는 없고, 이렇게 올리면 작동합니다. 여기 끝에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아마 키두라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뭐 동전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USB 포트, USB 슬롯이 하나 있고, 뒤에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크기 같아요. C가 잭도 있고요. 기어 노브도 보시면 X5나 3 시리즈에서 봤었던 형태가 달라진 노브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브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 전에 것도 더 좋고, 그러니까 오작동도 적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잡는 맛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런 알루미늄, 이런 플라스틱과 하이그로시 플라스틱과 또 여긴 가공 단련 플라스틱, 우레탄, 뒤에는 가죽, 이런 소재를 섞어서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만듦새라든지 아니면 잡는 맛이 무엇보다 제일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를 하든지 아니면 스포트, 콤포트, 에코, 그리고 또 스포트도 에코 프로도 그렇고, 에코 프로는 스탠다드와 인디비주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콤포트는 뭐든 하나고, 균형 세팅, 이런 변형 문제도 약간 좀 더 다이내믹 세팅도 스포트에서 보면 스탠다드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인디비주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을 구성을 해보면 이제 댐핑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죠. 그러니까 이 M40D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M 스포츠 서스펜션하고 M 스포츠 디퍼렌셜, 그리고 M 브레이크 시스템, 또 M 스티어링까지 들어가서 댐핑도 보시면 스포츠로 할지 더 단단하게 할지 아니면 좀 무르게 할지, 또 스티어링도
스포트로 할지, 그러니까 무겁게 할지 아니면 좀 가볍게 할지, 그리고 엔진 그 스로틀 반응이죠. 스포츠 플러스는 더욱더 스포티하게 할지 아니면 컴포트로 할지 정할 수가 있고, 변속기 로직 역시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탠다드로 초기화하면은 어떻게 되나 보죠. 전부 스포츠로 가네요. 그리고 이쪽에 밑에는 파킹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카메라의 화질이 상당히 좋아요. 카메라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보여주는 곳이 표시가 되는데 상당히 화질도 좋고 자동차 그래픽도 좋죠. 그리고 얘는 요 앞에 요걸 누르면 앞에 버드아이 뷰죠. 근데 전체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그 절반은 또 쪼개가지고, 절반 이상은 쪼개서 앞에가 가이드라인도 운전대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표시가 됩니다. 요 카메라는 앞에서 바라봤을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X3, X5에서 봤었던가 아마 들어갔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어떤 뭐 오프로드를 이 차를 가지고 X4 가지고선 갈 일이 흔하겠느냐마는 그 외에 어떤 기타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 기능은.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근데 X4는 확실히 좀 완전 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는 꽤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나 이 기어노브 주변 플라스틱들은 다 하이그로시라서, 그리고 또 이쪽 버튼 주변도 하이그로시고요. 이런 건 좀 먼지가 많이 묻으면 좀 신경 쓸 수 있는 소재입니다. 위를 올려다 보면은 독서등이 이렇게 켜고요. 얘를 누르면 전체 활성화 되는데 여기도 하이그로시네요. 그리고 SOS 버튼도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를 좀 살펴볼게요. 암레스트는 크진 않은데 안에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쪽에 USB 슬롯도 갖추고 있고 별도의 공간도 있고요. 이 밑에 고무 패드가 상당히 잘 떨어지네. 상당히 좋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좋아요. 좋아서 뭐 이건 세척하기 용이한 거죠. 뭐 먼지 같은 거 꼈을 적에. 그래서 크진 않습니다만, 아주 광활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만듦새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 여기는 이건 이제 그 키인데 그렇습니다. 이쪽엔 글러브 박스가 있는데 글러브 박스는 열어보면 크진 않아요. 매뉴얼이 있고 마감은 잘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턱이 이렇게 졌네요. 이걸 좀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시승을 해보겠는데요. 시동을 걸어보면 그래도 디젤 엔진의 이게 근데 디젤 엔진의 그런 갈갈거림하고 엔진의 웅웅거림? 그런 게 좀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흡참은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이쪽 이중 접합 유리, 앞유리와 이 옆에 운전석 쪽 옆유리는 모두 이중 접합 유리고 뒷유리만 헛겹인데 상당히 방음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도어 실링 보면은 이번 3 시리즈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런 고무 패킹만이 아니라 이런 흡음재도 잘 발라놔서 흡참은 참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컴포트든 스포트든 정차 시에는 이런 좀 들어오는 진동은 있네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통해서 약간 간지럽게 들어오는 진동이 있어요. 근데 또 암레스트라든지 기어노브 페달에서 들어오는 진동은 또 없고요. 운전대를 통해서만 이런 들어오는 진동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그런 그릉그릉 되는 게 이런 저속에서조차도 느껴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배기 사운드를 들어보려고 해보니까 거기선 또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잘 들어오거든요. 엔진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그릉대는 이런 배기 사운드가. 그리고 아무래도 M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달릴 적에는 좀 하드한 느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서스펜션의 느낌이 이 차의 롤링을 확실히 억제해줘서 시중일관 좀 스포츠로 두고 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26마력의 최대 토크가 69.4kg 포스미터나 되는데 그게 버겁게 느껴지질 않아요. 제원상 수치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어우 무섭겠네 달리는 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달려보면 막상 아무리 스포츠 플러스 뭐 익스트림 다이내믹 모드로 둔다 한들 차가 보여주는 느낌은, 차가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거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X3랑은 다르게 앉았을 경우에 시트 포지션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 윈드실드가 완만하게 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쿠페스러운, 그리고 어떤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게 공기저항계수도 이전 모델 대비 더 좋아졌거든요. 그런 데서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볼 적에도 상당히 좀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감아 보면은 차가 보여주는 느낌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쥐고 감는 것도 그렇고 또 미끈하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물론 뭐 낮은 차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SUV 가지고 이렇게 좀 SUV임에도 그런 좀 막 미식거리는 느낌은 상당히 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석 앞자리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뒷자리에서는 그래도 롤링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엔진 특성이 어떤 터보레그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스트레스 없는 주행, 스포티한 주행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는 제로 100은 4.9초고요 해보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9초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확실히 그 엔진이 5500rpm 지금 레드존인데 참 매끈하게 도네요. 그러니까 요즘 직렬 6기통 엔진들 보면은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디젤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참 엄청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만큼 매끈하게 상당히 많이 따라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릴 경우에는 확실히 좀 차가 와일드한 모습은, 거친 모습은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그 순간에조차도 날아갈 것 같고 통제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거기에 M40D 모델의 지향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X5 M50D도 마찬가지고 얘도 X4 M40D도 마찬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M 모델은 아니잖아요. X4 M이 있고 X5 M이 있듯이. 그러니까 디젤 모델, 디젤 엔진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스포티한 주행을 극대화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점 자체가 스포티한 주행은 하되 실용성은 놓치지 않고 챙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상당히 좋네요. 가감속할 경우에 가속에 대한 자신도 크지만 감속이 일단은 편해서 맘 놓고 가속할 수 있어요. X3 30D도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더 그거보다 기본 세팅 자체가 M 스포츠 서스펜션이라서 좀 단단한 느낌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스포츠를 두면 스로틀이라든지 변속기 로직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더 좀 스포티성을 느낄 수는 있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좀 요철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투둑 움직이는 건 있는데, 이건 어쨌거나 좀 중량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량이 얘가 2톤이 살짝 넘거든요. 2025kg이었나? 2톤 살짝 넘는 무게이기 때문에. 근데 2톤이 넘는 무게를 갖고 있는데도 차가 보여주는 거동은 그거보다 훨씬 좀 몸집도 작고 가벼운 차 움직이듯 합니다. 그리고 엔진이 지금 상당히 낮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차의 저중심? 차의 무게중심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요소죠.
그리고 이런 시트 포지션도 지금 최대한 낮췄습니다만 어떤 이런 엔진 보닛에 있는 파워돔, 이 라인들이 지금 카메라 영상으로도 보이실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차의 덩치감이라든지 차간 간격, 그리고 또 선회할 적에 라인 그리는 거,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쉬워서 운전하기가 쉬운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방 시야가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저 뒤에 유리가 깎였잖아요, 리어 해치가. 그래서 뒤에 시야가 좁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일반 X3 그 SUV 대비 큰 손색 없을 수준의 후방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모드로 두고 달려보는데요, 에코프로로 두고 다니면 일단은 스로틀 반응이 확실히 좀 굼떠지는 건 있네요.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마치 없었던 터보레그가 생기는 양 한 박자 쉬고서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 지금 게이지가 계속 시종일관 운전자에게 연비운전을 종용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보시면 45, 25, 10.2, 지금 내연비는 10.2고 악셀 오프를 하면은 지금 연료 분사가 제로가 되니까 45로 가버리고, 그리고 또 순식간에 보너스 마일리지가 0.1km가 되네요. 굉장히 빨리 보너스 마일리지가 느네요. 그만큼 연료 효율이 연비 세팅을 최적화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악셀 오프를 할 경우에는 이 타력 주행이 활성화가 되면서 마치 수동 변속기에서 기어 중립으로 놓으면은 그냥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지금 이건 오토 스타트 스톱 시간까지 표시가 됩니다. 지금 14분 15초 16초 시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M40D 같은 경우는 모델명 앞에 M이 붙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용성까지 챙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리면은 어떤 운전의 짜릿함, 그런 다이내믹한 운전의 재미를 고스란히 운전자가 느낄 수 있지만, 에코로 두고 다닐 경우에는 또 차가 전형적인 그런 디젤차의 고연비, 고효율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3000cc 배기량 가진 300마력 넘는 SUV에서 연비가 막 10.2, 지금 그리고 테스트 주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또 쿠페여서 그런 멋스러움, 어떤 루프라인이 되게 이쁘게 빠졌잖아요. 특히나 이번 신형 X4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9,150만원이라는 가격에다가 플러스 또 어떤 프로모션,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뭐 계산기 두들겨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얘는 전 세대보다 50kg 더 가벼워졌어요. 경량화에도 힘써서 50kg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거가 역시나 운동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네, 오늘 BMW의 신형 X4 X드라이브 M40D 모델을 시승했습니다. 지난해 모토쇼에서 봤을 경우에는 BMW가 X2, X4 두 대를 메인으로 내세우면서 스켈레톤 그 운동선수 있잖아요, 같이 내세우면서 어떤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SUV 라인을 좀 강화할 그럴 계획을 밝혔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 색깔을 어떻게 분명히 할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타보니까 X4 같은 경우는 역시나 틈새 시장인 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그런 SUV 모델들 있잖아요. X3가 있고 X5가 있고 또 이제 나올 X7이 있고, 근데 이제 그 틈에서 나는 좀 평범한 SUV는 싫어, SUV를 타면서도 멋을 찾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M 배지가 붙으면서 성능까지 챙긴, 그러니까 효율, 성능, 스타일까지 챙긴 게 이제 요 M 퍼포먼스 라인에서 만들어낸 쿠페 SUV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만나보니까 좀 그런 근육질스러운 느낌은 상당히 잘 살아있는 것 같고요. 오늘 또 날씨가 맑아서 이런 빛 방향에 따라서 차가 꽤 입체적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스타일링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라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저한테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일단 가정 때문에 어제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좀 전에 뭐 아이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아이를 태웠을 경우에는 어떨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트렁크 공간은 일단 합격. 근데 2열에다가 카시트를 설치를 하니까 애가 조수석에 등받이를 발로 차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 말은 레그룸이 그만큼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그냥 오리지널 X3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BMW X4 X드라이브 M40D 시승은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시승기는 지금 바로 2차 반납하고 미니 3도어 가솔린 모델을 시승할 거고요. 지금 또 내일은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드 시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 Z4 또 달 말에 잡혀 있고, 내일 라브4 시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암튼 시승하는 족족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이게 몰랐는데 알람 설정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구독만 해주시면 안 되고 알람 설정을 해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면 영상이 업로드 됐다는 알람이 뜬다고 합니다. 그것도 꼭 설정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